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은 압박 수비당하는 러시아다라는 그런 제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휴전에 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해봤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는 프랑스 쪽에서도 휴전 압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해석을 해보고 또 시장에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까지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프랑스가 러시아에다 이제 30일 휴전 압박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제 국제적으로도 평화 모드를 다들 기다리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이 중재를 나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중간중간에 좀 노이즈가 있기는 했었죠. 젤렌스키 대통령이랑도 이제 얘기하면서 좀 고성이 오가는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도 너무 이제 좀 방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니컬한 태도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 이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얘기를 해버리는 좀 모습이 나왔었는데, 다시 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제 푸틴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화해 무드를 하려고 하는 대화 의지를 이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실상 우리가 총칼이 부딪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져요. 15일에 이제 또 얘기가 될 거라고 나왔기 때문에 15일 이후에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이제 투자 인사이트는 결국 우리가 이제 시장이 상승할 것이냐를 내다봐야 하는데, 저는 증시의 장기적인 대세 상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가 평화, 두 번째가 저물가, 세 번째가 저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평화적인 무드는 우리가 굳이 총칼이 부딪히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거든요.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금융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던 미중 간의 관세 대립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전쟁이라는 카테고리로 볼 수 있었는데, 이 부분도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관세 협의가 아주 파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관세가 거의 초기화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딜을 했길래 이렇게 중국을 오히려 더 압박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 건가,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쪽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제가 잠시 후에 좀 쭉 이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1기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2기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목적이 뭐였냐면 중국의 시장 개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서 기술도 이제 가져오고, 뭐 미국이 표현을 빌리자면 훔치고 기술도 가져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돈도 벌어가고, 근데 중국 가서 돈 벌려고 하면 다 장벽 세워가지고 막아버리고 자기들만 내수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너희만 우리나라 가서 돈 벌어가고 왜 중국 가서 돈 버는 거 못하게 하냐, 이제 이런 포지션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투자 너희 할 수 있게끔 다 시장 열어줘라, 이런 게 이제 그때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압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때 당시 무역 전쟁할 때도 그렇고 핵심이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뭐 진짜 성격이 파탄난 게 아닌 이상 뭐 중국이 이제 잘 나가는 걸 너무 싫다, 우리가 같이 못 나가도 되니까 중국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을 뺏기는 게 두려웠던 건데,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면 결국 중국이 성장할 때 거기 자본을 투입해서 같이 성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을 투입하려고 그러는데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떤가요? 한한령 걸어버리면서 중국 가서 돈 못 벌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이제 다 개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언급을 통해서는 합의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된다는 것이고, 관세로 인해서 지금 물가 충격이나 경기 충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중국 시장이 활짝 개방이 돼버린다고 하면 아마 관세를 뛰어넘는 글로벌적인 이제 확장성을 투자 시장에 있어서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 자체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관한 시그널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장에서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들도 있죠. 일단 저희가 오늘의 뉴스 자체는 그 재건에 관한 테마로 좀 엮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전 기대감이 좀 있죠. 여기서 체크해 볼 포인트는 최근에 그 방산주들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 상승하긴 하지만 어제 좀 낙폭이 크기도 했었고, 이게 재건 기대감이 솔솔솔 들어오면서 방산주 쪽에 관한 수급이 좀 빠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제 방산 쪽은 여전히 강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전만큼의 강세를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재건 관련된 모멘텀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돼요.
뭐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게 중간에 좀 삐끗할 수 있긴 하겠으나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거든요. 이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전쟁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엄청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러우 전쟁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타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뭐 전쟁, 뭐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면서 중간중간 이슈 터질 때마다 막 시장 좀 무너지기도 하고 뭐 방산주 뛰고 이랬는데 이게 이슈라는 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휘발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그 재료가 노출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재료가 노출돼도 시장에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그다지 좀 반응을 많이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평화 무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평화 무드 관련된 이슈는 어떤가요? 그동안 잊혀졌던 이슈, 그리고 시장에 반영을 못하고 있었던 이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흡수해 버립니다. 평화 관련된 무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이제 종목들이 튕겨 올라간다든지 이러한 이제 반응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다시 말해서 시장 영향력이 평화라는 키워드가 이 전쟁이라는 키워드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할 거예요. 중간중간 뭐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다시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시장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근데 평화 관련된 이벤트는 클 것이다. 그럼 이제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 제가 여기 서울경제에서도 말씀드렸던 초반에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건대장이라고 얘기하는 뭐 SY 스틸텍이라든지 이런 전진건설 로봇, 콘크리트 펌프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북미 시장에서도 점유율 2위, 과점 사업자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건 때문에 이번에 그 투자도 좀 밀어놨어요. 그래서 재건이 실시되게 되면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재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걸로 기대되고, 결국에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 단순히 재건뿐만 아니라 억눌려 있던 인프라 투자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 펌프가 수혜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 이건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뭐 우리가 HD 현대그룹 주인 HD 현대건설기계라든지 HD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좀 두각을 드러냈는데 주목을 비교적 못 받았던 이 두산바켓 같은 경우에도 건설기계 대표 종목군으로서 한번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다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 우리가 이제 재건뿐만 아니라 향후 인프라까지 내다본다라고 하면 이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한번 눈여겨보시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이제 시멘트 종목들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과 건설주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건설주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